삼성전자 8만 전자 붕괴됐다. 하루 만에 완전히 날벼락이야. 더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간다라고 하면 사야 되는 거고 안 간다라고 하면 팔아야 되는 거고. 아니지 더 가는데 잠깐 쉬었다 간다라고 한다면 팔고 다시 사는 거고. 횡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메리바비님이 더 가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더 간다 1번, 횡보한다 2번, 안 간다 3번. 빨리 더 간다 1번, 횡보한다 2번, 그 다음에 안 간다 3번. 1, 2, 3이요. 1, 2, 3, 1, 2, 3.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락장 2번이 많어. 지금 악궁맘님이 2번, 신하님이 2번, 해피님이 2번, 지금 횡보다 횡보. 티티카카님은 더 간다 1번, 티수나미님이 지금 횡보, 스프링선님은 더 간다. 실시간님은 또 바꿨어. 요번 달 못 간다가 또 뭐여. 아유 헷갈려 실시간님. 헷갈려. 자 아름다운 꾸님은 횡보, 에센스님은 1번 눌러서 더 간다. 자주 들어오시고요. 저희도 자주 열어드릴 테니까. 신세계님은 지금 횡보, 영부님은 지금 더 간다. 저는요 더 갈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는데 여기에서 뭐 실시간님처럼 요번 달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쪽이에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쪽이고 조금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여건으로 시장을 보거든요. 지금 시장이 오늘 60포인트 마이너스 났는데요. 시장 분석을 명확히 하면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메리바바님이 환율 구두조정 얘기 나와서 조금 안정되면 더 갈 것 같은데 환율은 아마 그 환율 개입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정부가 예전에도 환율 개입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환보유고 엄청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환보유고 체크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실로님이 저도 더 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저도 더 간다고 봅니다. 역전의 학수 친절한 학수씨 저도 더 간다. 일단 하락 다시 간다. 오케이. 선정님이 메리바바님 도시락 폭탄은 또 뭐요? 도시락 폭탄을 확 던져가지고 이게 뻥 터지는 건가?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죽겠다. 자 우리 메인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해보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오늘 8만 전자 지금 붕괴됐습니다. 붕괴됐고 자 하루 만에 날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더 간다 아니면 안 간다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정희님은 삼성전자 15만 원 갈 때까지 쭉 네 고맙습니다. 환율 정부 개입 이 얘기도 지금 나와 있고요. 환율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부터 제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쉬었다 간다 이것도 있고 지금 악재가 뭐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부분 SK하이닉스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이 60포인트 내리는 악재가 뭐죠? 그거를 한번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오늘은 스팟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거 저도 지금 다 읽어드릴게요. 금리 오케이 금리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환율하고 전쟁 그죠? 실시간님 전쟁 금리 또 다른 거 뭐 있어?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늦춰지는 거 또 전쟁 또 다른 거 이 특별한 게 하나도 없네 진짜. 또 다른 거 미국 경기 좋아 오케이.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거 오케이. 금리 인하 안 하고 채권 오케이님 또 다른 분들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열심히 한번 토론해보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감소 오케이 인정. 지정학적 리스크 양근님 오케이 인정. 금리 인하 후퇴 금투세 이거 좀 새로운 거다. 금투세 건설사 나랏빛 약간 좀 다른 겁니다. 양근님 좀 다른데요 시각이. 안녕하세요 신대표님 사모님이 올려주셨고요. 네 삼고 오케이. 그것도 10년물 금리 인하 늦어지는 거 정책의 부재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부재 그것도 있네요. 그죠? 금투세는 2025년 내년도부터. 방송이 잠깐 끊겼는데 질문이 뭐였어요? 최근 시장이 이렇게 만든 이슈가 뭐냐 이제 악재적 이슈가 야당수가 더 많은 거 그것도 하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메리바바님이 또 이렇게 웃음 한번 웃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일 많은 게 그쵸 전쟁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한 것 그죠? 선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죠? 밸류어 프로그램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런 여건들. 그게 이제 금투세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있는 것.
그쵸? 그리고 저축은행이 부도 직전에 있는 것과 건설사, PF 관련되어 있는 뭐 불협화음, 부작용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쵸? 예, 저도 지금 봤을 때 제가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일 큰 거는 다가오는 부분에서 제일 큰 거는 금리 인하죠.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거죠.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오고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노랜딩. 그러니까 랜딩하지 않고 그냥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랜딩.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슈적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확실성, 그쵸?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 그쵸? 요거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선거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요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 뭐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거. 요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크게 들어온 부분이 이렇게 한 3개, 뭐 4개나 5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게 제일 공통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은요, 구독자님들, 호재는 뭐가 있을까, 호재? 이건 이제 악재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악재. 호재는 뭐가 있을까, 호재? 호재도 한번 해보자. 호재도 한번 적어줘 보세요. 뭐가 있을까, 호재? 네. 삼성 보조금, 오, 좋은 얘기예요. 삼성 보조금 있고, 민정님 없어요. 없는 게 호재야. 그럴 수 있습니다. 민정님 없어요. 반도체 호황, 오케이. 삼성 보조금이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반도체, 그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는 건 요거 있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 발표, 오케이. 이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린 거니까 그건 좀 이따가. 우리나라 수출 회복, 오케이. 수출 회복, 그쵸? 수출이 늘어나는 거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경기가 좋다. 미국 경기가 좋은 거는 좋은데요, 오히려 미국 경기가 좋은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악재 쪽에 한번 포함을 시켜보자고요. 또 다른 거, 수출 회복. 진실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는데 나머지 뭐 하는 기요? 저희 동참을 해주고 그래야지. 지금 그래야 이 좋은 안을 도출해낼 거 아니요. 이 지금 귀한 시간에 미국 대선은 불편해요. 그거는 저쪽으로 가야 돼. 악재 쪽으로 가야 돼. 악재 쪽으로. HBM 그거 반도체. 이거 좀 나와야지. 하나가 나와야 돼. 진짜 호재는 현금 가진 사람이 싸게 살 수 있다. 현금 가진 분이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오케이. 그래, 좋아. 또 다른 거. 미국 보조금이 많이 줘서 그거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보자고요. 또 다른 거. 이거를 모르네, 진짜. 진짜 몰라? 개미들이 단합해서 그러니까 개미들이 어떻게 단합을 해? 모래알처럼 부서지고 이제 있구만. 단합을 하는 거는 언제 전쟁 끝난대 그거. 뭐 전쟁 끝난다고 지금 이 신의 계시가 왔시요. 개미들은 단합하기 힘들어. 제 전쟁 이슈가 없어지면 호재인데 전쟁 이슈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니까.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티티카카님 기관 뭐지? 전쟁 협상? 전쟁 협상이 이제 아직 뭐 나온 거 없으니까 환율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뭐 환율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책 불확실적에 대해서 환율 쪽은 악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환율. 근데 환율은 호재와 악재가 겹쳐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고. 중국 경기 바닥이 보인다. 그거 가능해요. 근데 중국 경기와 우리나라의 상관관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8만 원 무너지고 오늘 60포인트 빠지고 이런 부분에 영향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개인 투매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 박사님 그거는 그 이후 문제야. 홍 박사님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건 그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은 요 앞부분 홍 박사님이 생각을 좀 이렇게 바둑에서 두세수 앞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할 테니까요. 공감이 가면은 1010 한번 눌러줘. 1010은요 10%짜리 10개 찾자는 거야. 나는 10배짜리 10개 찾고 싶은데요. 10% 수익률 10개 내자. 그거예요. 공매도 못하게 그건 아주 못해. 투매 무섭다. 자, 제가 얘기할게요. 1분기 실적 기대가 공감 가나요? 양도세 폐지는 나중 문제고
1분기 실적 기대감. 저는 이게 더 큰 거야. 그쵸? 공감이 되면 1010. 이 1분기 실적이지. 당연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아직 안 나왔는데. 반도체에 대한 지원금이지. 첫 번째는. 그쵸? 이해되면 1010 한번 눌러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요렇게 해서 나눠서 보면은 시장 보기가 편한 거야. 그래서 이 시장 보기가 편한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스팟 공개 방송 하니까 너무 좋죠. 스팟 공개 방송 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이 호재하고 악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 자, 악재에 대한 요소가 있고 호재에 대한 요소가 있지요. 다들 우리 구독자님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는 거, 물가가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금리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건 악재로 작용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주가의 조정. 그쵸? 조정이 있을 거고 조정에 있는 부분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맞죠? 근데요, 이 조정이 왔다고 해서 60포인트까지 빠질만 해요? 난 그거는 인정 못 한다는 거지. 그 조정이 왔다고 해가지고 60%까지 막 빠지면은 이거 뭐 주식 하겠지? 60포인트까지 이렇게 막 빠지고 지금 이렇게 쉽게 빠지면.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요?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몇 달 올라왔잖아. 작년 11월서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게 한 5개월 올라왔어요. 4월달까지 6개월째 올라오는 거니까 조정받는데 이렇게 그냥 내리치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다른 게 뭘까 또 봤더니 우리 또 구독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아하,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 이란이 이스라엘 또 이렇게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어떻게 공격할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가가 올라오고 원재재 가격이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니까 인플레이션 더 지속되겠구나. 그쵸?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더 늦어지겠네. 결국은 금리 인하인데. 그쵸? 좀 가속화시키는 거는 여기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에 대한 부분을 한 방 먹인 게 있어요. 그게 밸류어 프로그램, 밸류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환율 급등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 거야. 맞죠? 그래서 부담감에 의해서 마이너스 60포인트까지 내린 거야. 인정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악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야 호재를 판단할 수 있죠. 그쵸? 악재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데 호재에 대한 여건을 얘기해봐야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 1010 눌렀으니까 1020 10%짜리 20개 찾는 게 이제 아까는 10%짜리 10개 찾은 거니까 10%짜리 20개 찾는 게요? 이게 악재예요. 그러면 이제 호재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호재 여건, 물론 호재가 이것 말고도 더 있겠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한번 봐보자. 자, 호재에 대한 여건을 살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반도체 미국의 지원금이 TSMC 보금 가게 줬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 반도체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 그 메리트 때문에 더 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수출 중에 ICT, 그러니까 IT나 ICT, 반도체 이런 쪽의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동안 무역수지 적자서부터 해서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흑자 구조에 대한 부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IT 쪽.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의 40% 정도 차지하는 게 IT잖아요. 그죠? 전자제품에 대한 부분들, 이쪽의 수출이 잘 되는 거, 요거를 아마도 구독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분명히 감이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S&P 지수 내의 종목들 53% 정도가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적자에서 흑자 전환, 그리고 차후로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게 호재입니다. 그리고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환율이 높다 낮다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환율. 근데 환율이
환율이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야. 환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야. 환율은 안정돼야 좋은 거예요. 제가 환율 전공했거든요. 또 제가 자랑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 제가 또 외환 관련되어 있는 환율을 전공을 했는데 환율은 교역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안정돼야 돼. 환율이 높으면은 높은 곳에서 계속 안정이 돼야지. 그럼 거기에 맞게끔 기업들이 기업 정책을 쓴다고. 환율이 낮으면 낮은 부분에서 유지가 돼야 돼. 그래야 기업들이 거기에 맞게끔 수출을 할지 수입을 할지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환율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러면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고.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노려가지고 은행에서 키코 사태가 만들어진 거야. 은행에서 중소기업들한테 탁 환율위에서 안정하고 뭐 이렇게 야 이거 가입해야 돼 그래가지고 키코 사태가 나와가지고 중소기업들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그치요? 이 손실이 눈덩이에 대해서. 자, 요게 기억나? 키코 사태 기억난다. 키코 사태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그 이후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 신경 안 쓴 사람들도 있잖아. 키코 사태가 기억난다. 1030. 자, 이제 1020에서 1030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놔야 돼, 진짜. 네. 키코 사태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1030. 잠깐만요. 역삼동 만수로님이 TSM 실적 발표 날아갈 것 같은데 역삼동 만수로님도 양구님하고 같이 바둑을 앞수를 두고 있네요. 앞에 선견지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역삼동님. 네, 고맙습니다. 네. 1030 눌러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은 안정되는 부분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높은 것과 낮은 것. 지금은 등락이 너무 센 그런 상황이고 1,4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환율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오는 그런 여건에서 환차손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에선. 외국인들은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환율이 올라온다는 것은 원화의 약세를 얘기하는 거고 평가에 대한 부분이 절하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오니까 좀 높은 게 아니라 절하. 평가 절하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은 외국인들은 투자 손실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환율 때문에 손실이 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1040 한번 눌러주세요. 환율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게 된 거예요. 명확히 알게 되신 거예요. 잘 봐보세요.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샀어요.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외국인들이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샀어. 그것도 16조라는 큰 금액을 샀어. 그러면은 다 팔아야지.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환율 손해 나는데 그거 갖고 있을게요. 막 팔아야지. 근데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안정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미루어서. 예전 같았으면은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건 여건이 만들어지면 자금이 유출된단 말이에요.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 특히 단기 부채가 많았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 경제에 환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환율이 차지하는 여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모르셨다면, 지금 여기 들어오신 구독자님들이 모르셨다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유튜브에 자주 들어오시면 관련되어 있는 얘기 하나씩 풀어드릴 거고, 조금 더 경제 요건, 요소에 대한 부분, 경제 지표에 대한 것들을 잘 알게 되실 겁니다.